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선거범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전광훈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씩 우리를 재미있게 웃겨 주는 좀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이 정광훈 씨가 당연히 선거권 자체가 없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선거권이 10 년간 박탈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뜬금없이 그렇게 나섰다가 뭐 "후배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슬그머니 대선 출마 자격도 없었으면서 출마했다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물러섰던 그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전광훈 씨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니까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23일 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선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에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10 년간 당했거든요, 선거권을. 선거권 자체가 10 년간 없는 상태에서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 어쩌다 그런 사기 행각을 사실상 좀 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정광훈 씨의 "선거권 제한은 너무 과도하다. 10 년간이나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지 않다. 그 정도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인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10 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 명, 정확하게 인제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이 4 사람의 경우는 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특히 나는 좀 이번이 의외다 생각한 게 인제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나름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또 의견을 내서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직무상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또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 아니다. 정광훈 씨가 맨날 선거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인제 고발돼 가지고 재판에 넘겨지고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되고 선거범이 되고 뭐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인제 그 건도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헌법 위반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상의 행위 종교인이 직무상의 행위를 자신의 어떤 지위나 직무상의 어떤 그거를 설교랄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막 그런 행위 이런 거 제한하는 거 "이거 헌법 위반 아니다." 이번에 또 판결을 내린 거죠. 정광훈 씨 꼭 설교를 빙자해 가지고 선거 운동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판결을 내렸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광훈 씨는 지난 2018 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요. 이게 인제 평화나무에서 아마 고발해서 판결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선거권이 10 년간 제한되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2018년 이후에 투표도 못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했으니까. 그리고 출마도 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7일 11월 7일 교회 예배에서 특정 대선 예비 후보 아마 김경재 씨로 기억을 하는데,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해당 법조항들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집행유예 확정 이후에 10 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10 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우리나라 선거 주기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5 년마다 한 번씩 뽑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 년마다 한 번씩 뽑는 거고, 지방선거도 다 4 년마다 한 번씩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꼭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범의 형량과 개별 사정을 법원이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 제재가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 내에 직무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공직선거법 85 조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종교나 교육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치 세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크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성직자, 어떤 목사나 신부, 승려, 또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크게 지금도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통일교 교주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대대적으로 가입을 통일교 신도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신천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상의 교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지금까지의 판결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죠. 아울러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역시 선거 과열을 막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계선을 비롯한 이 집행유예 선거범에 대한 10 년간의 선거권 제한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하면서 특정 범죄의 경중과 재사유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재는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4 명이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과 참여권의 본질적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정당성을 지난 2018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최초로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환경 사이의 균형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선거권 제한 범위와 기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